자,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연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 IT 업계에서 개발자의 연봉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사실은 더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대략적으로만 조사를 했는데 한번 제가 링크를 열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잡코리아라는 사이트,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있는 자료인데요. URL 링크를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IT 관련해서 이제 그 연봉 인상률, 직급별 초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6월 23일에 공개된 자료고요. 그래서 어디지? 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소프트웨어 직군이고 단위는 만원이에요. 2154만원인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그 한 명부터 이제 뭐 50명? 요런 기업에 있는 기업에서 2154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상여금 지급이면은 퇴직금이 연봉에 미포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지급인 경우에는 퇴직금, 연봉 포함.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거의 2154 보통 월급 한 번 정도가 퇴직금에 쌓이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시면 보통 한 월급 한 번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가시면 월급 한 번 정도를 이제 월급에 그냥 포함시켜서 준다. 그래서 여러분 퇴직하시고 받을 돈이 이제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런 거고, 이건 기업 규모. 그러니까 소기업이죠. 한 명부터 50명 사이면 소기업이고, 그리고 50명부터 99명. 요거는 한 중기업? 모르겠다. 제가 알기로는 중견기업이 되려면 최소 500,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 되면 중견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대기업이 1000명 이상인가? 중견기업이 500명에서 1000명인가? 그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아마 찾아보세요 한번. 보통 다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요 정도까지는. 중소기업이 보통 보시면 초임이 IT 업계 기준이니까 완벽하게 개발자라고 보긴 힘들지만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또이또이하니까. 작은 기업일수록 보통 2,400 정도, 얘는 퇴직금 포함하면 한 2,300 되지 않을까요? 비슷비슷 또이또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초임이니까. 그리고 연봉 상승률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1년씩이 아니겠죠, 참고로. 근데 주임이 없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완벽하게 모든 기업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대략 과장이 됐을 때는 한 7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7년? 해서 10년 사이일 텐데, 그러니까 2100에 시작한 사람이 10년 정도 지나면 한 4000 정도 되더라. 이게 그러면은 거의 한 2000? 2000 될라나?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50명에서 99명 사이에 있는 이런 기업은 요 정도 주더라. 보통 한 2000대 초반, 초중반에서 지금 요 정도 되죠. 그러다가 이제 중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요런 규모가 많은 것 같아요. 큰 기업들은 3000대 중반 시작하죠. 근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이쪽 들어가시려면 전공자여야 될 확률이 높아요. 전공자 아니면 경력자로 들어가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기업에서 경력 좀 쌓으시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좋은 자료더라고요. 자코리아 거고요. 원래 정부 자료를 더 신뢰를 하지만 자코리아 뭐 그냥 뭐 없으니까, 워낙에 생각보다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IT 업계 착취의 끝은 어디인가, 이건 제가 쓴 글인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할 자료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이 연봉 산정한 것도 있고,
실제 여기 정부 지표, 지표 상세라고 해서 국가지표 체계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이거 통계를 딴 것도 있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그래서 IT 업계 개발자가 이 정도 받는 게 맞다 라는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아무튼 되게 연봉 착취받는 얘기 있으니까 저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팀노바 취업 내역 보면은 위에 제가 자료 몇 개를 이제 담아 놓은 게 있어요. 뭐 IT 업계 IT 업계는 아니고 이건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이 요 정도 되더라. 중소기업 2,400이고 뭐 대기업 이렇게 한다. 근데 보면은 이거는 중소기업청 자료, 진흥공단 자료고요. 보시면 대략 이렇더라. 비슷하죠, 자코리아랑 대략.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모두 대기업 가면 참 좋겠죠. 근데 대기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까다롭게 골라요. 개발자들도. 그래서 전공자 아니면 안 뽑고 이왕이면 인서울이면 더 유리하고요. 실제로 그래요. 가보면은 오히려 지방대 이런 사람들도 찾기 힘드실 거예요. 어쨌든 나름 이제 욕할 게 없는 스펙의 사람들을 많이 뽑죠. 근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인서울 전공자보다는 뭐 지방대거나 아니면은 고졸이거나 전문대거나 아니면 비전공자거나 아니면은 전공자지만 인서울 전공자라도 답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통 저는 이 동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로 어딜 가느냐 보면은 대기업이 지금 2789개가 있다면 중소기업은 약 몇 개? 20백, 1000만, 10만, 100만, 300만 개 정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거는 그냥 전체 통계죠. IT 업계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정부에서 자료 요청한 다음에 제가 재가공을 해야 돼서 사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있긴 있는데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할게요, 그거는. 그래서 전체 보면은 종사자 수는 대기업에 비해서 확실히 중소기업이 87.7%를 차지하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 연봉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코리아에서 나온 이 중소기업 관련 여기까지 연봉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면은 거의 중견기업인 것 같아요. 워낙에 커가지고. 티노만 참고로 이 소기업에 속하지만 3,500 이상의 연봉을 주죠. 저는 뭐 잘하는 사람들한테 연봉 많이 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 너무 잘하니까. 어쨌든 대략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좀 더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진짜 탈조선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실리콘밸리 IT 개발자 평균 연봉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거는 GD넷이라고 이제 IT 전문 이제 그 매체거든요. 언론 매체인데 거기서 이제 이제 하이얼드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연봉 정보 업체의 그 자료를 인용을 해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보시면 약 13만 5천 달러, 즉 한 1억 5천 정도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미국은 1억 5천이라도 우리나라보다 세금 비율이 높아요. 연봉 1억짜리면은 실수령액이 6천 정도 된대요. 이거는 정확하진 않은데 거기에 헤드헌터가 알려줬어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그 개발자들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헤드헌팅을 하는 사람, 그 업체의 사람들 들은 건데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저도 연봉이 1억이 넘어 봤으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실수령액이 한 8천 정도 돼요. 그러면은 보통 실수령액이 한국에서 한 7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거죠. 근데 실리콘밸리 그 월세 좀 괜찮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엄청 큰 거 아니더라도 렌트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래요. 그래서 한 뭐 300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물가가 그래도 실리콘밸리보다 낮잖아요. 부동산 가격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훨씬 이제 돈이 세이브 되는 게 많은 거죠. 연봉 1억이면 실수령에 한 700 될까? 미국에서 한 600, 500 되지 않을까요? 세금이 더 많으니까. 그거 내고 거기서 월세 300 내고 그러면은 남는 돈 가지고 그렇게 많이 못 모으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이게 전문직이에요. 미국에서는 연봉 자체가 전문직처럼 받죠. 평균 연봉이 1억 5천인데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3천 한 중반대 돼요. 3,400에서 3,500. 그러니까 전체 모든 경력자 다 합쳐서. 미국은 전체 경력
모두 다 합쳐서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대략 나오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근데 일단은 샌프란시스코 하나만 합쳐도 장난 아니죠. 엄청 많죠. 미국이나 런던, 프랑스 1만여의 기업에서 6만 9천 명을 조사했대요. 신빙성이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6만 9천 명이면은 표본으로 산출했대요. 이거 2017년 평균 연봉이죠. 심지어 전년 대비 5% 상승을 했고 와, 상승률이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물가 상승률 대비 나쁘지 않게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튜브가 한국 진출해서 또 한국 이제 스트리밍하는 그런 것들 서비스가 거의 한국 기업 못지않게 그 이용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쟁의 시대가 네이버 옛날엔 네이버와 엠파스와 그냥 뭐 어떤 그냥 그 내부 기업의 경쟁이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자체의 기업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점유를 많이 해가고 광고 수익도 많이 얻고 막 이러다 보니까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는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줄 수밖에 없고 많이 주는 대신에 뛰어난 인력들에 대해서 좀 더 욕심부릴 수밖에 없죠. 돈이 일단 많으니까 그 비용만큼 또 뽑아내요. 무서워요. 실리콘밸리 보면.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아셔야 될 사실이 실리콘밸리가 연봉이 평균 연봉이 1억 5,500이면 냉정하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실리콘밸리 저 실리콘밸리 개발자 연봉 막 2억이에요 3억이에요 이러면은 우와 이래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연봉 평균이 3,500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딱 2배만 받아도 얼마죠? 3억 정도 되죠. 1억 5천에. 근데 우리나라 3,500에 2배만 받으면 얼마죠? 7천이죠. 네, 7천이면 엄청 잘하나요? 물론 7천 받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극소수의 돈에 관심이 없는 개발자들의 얘기고 보통은 이제 자기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억 남는 개발자들은 정말 잘하는 개발자들인 거예요. 그럼 미국이랑 뭔가 클래스가 다르다? 꼭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코딩 테스트를 했을 때 코딩 테스트 사이트에서 보통 1위 하는 나라는 러시아랑 중국이에요. 그럼 미국은 그런 코딩 테스트 하는 대회에서 보통 몇 위를 하느냐? 생각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그 인력들 있잖아요. 외국인 비율이 한 40% 정도가 높대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IT 쪽이.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순수 미국인들로만 구성된 그런 구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한국 개발자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한 2억 언저리 받는다 라고 하면 사실은 한국에서 한 4, 5천 받는다 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진짜 시니어로서 그래도 저는 뺏기기 싫은 좀 괜찮은 인재다 라고 생각하면 꽤 잘하는 인재 시니어 개발자라고 한다면 시니어가 뭐냐면 그 숙련된 개발자 그렇게 본다면 보통 이제 한 5억 수준. 네. 그러니까 현금 한 3억 정도의 그 보통 이제 주식 한 2억 사이 뭐 이런 회사도 있었고 케이스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연봉은 아니다. 2억 수준이. 되게 부럽죠. 근데 그만큼 생활비도 비싸고 하니까 뭐 그런데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긴 해요. 나중에 한번 진짜 관심 있으면 한번 트라이 한번 해봐라. 미국 쪽이 시장이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책 자체가 좋지가 않아서 막 그 얘기가 안 좋은 얘기가 많긴 한데 원래는 영어 되고 여러분들 경력이 좀 한 3년 이상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실력이 미국에서 비빌 정도가 된다. 물론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충분히 가는 분위기예요. 굳이 미국 아니더라도. 근데 연봉이 미국이 이제 워낙에 세잖아요. 특히나 IT 쪽이 워낙 세요. 전문가다운 대우를 해줘요. 어쨌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인턴 연봉은 약 1억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언론사긴 한데 한번 보시고 연봉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야후가 710만원 트위터가 710만원 이렇게 월급이요. 인턴이
이게 15위거든요. 즉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잖아요. 710만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애플이 뭐 740만원 뭐 이렇게 와서 나중에는 뭐 핀터레스트 뭐 이쪽에서 952만원, 실수령 이 정도면 뭐 1억 5천 될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사실 상위에 있는 되게 유명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이 IT 지금 여기 있는 대상들은 다 대기업은 아닐 거예요. 페이스북에 한 3,000명 됐었나 개발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많지 않은 대기업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글로벌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작은 기업까지 합친 연봉이 이 정도라는 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중소기업이랑 대기업 다 합친 개발자 연봉이 3,500인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큰 기업은 더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저 실리콘밸리 있어요 라든지 아니면 저 개발자로서 얼마 받아요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그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나라 평균 임금 대비. 그런 개발자가 진짜 잘하는 개발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실리콘밸리에서 5억 받는 그런 개발자들이 있으면 한국에서는 정말 2억 뭐 3억 그 사이가 아닐까요? 오히려 임금은 거의 4배 차이 나잖아요. 평균이 우리가 3,400인데 얘네 지금 1억 5천이니까 그러면은 적게 잡아 3, 40에다가 3,500에 곱하기 4를 하면 5, 4, 20이니까 1억 4천 정도밖에 계산 안 해서 이 정도예요. 제가 거의 4배, 4.2, 3배 되겠네요. 4.2배, 4.3배. 그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임금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 그래서 뭐 영어 되시고 그리고 개발 좀 되시면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도 이제 지금 팀노바 친구들이 지금은 비전공자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취업 정말 잘했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해외 진출을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라면 저는 한 3년 정도는 국내에 있는 게 좋아요.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비전공이잖아요. 비전공인 대신에 익스퍼트로서 내가 어떤 3년 정도 일을 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시는 게 훨씬 해외 기업으로 진출할 때 좀 유리하실 거예요. 믿을만 하구나 이분이. 그리고 그거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코딩 테스트를 모든 기업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특정 대기업이 원하게 하는 게 무조건 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기업이라도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수 있어요. 큰 기업들의 뭐 다 달라요. 심지어 스타일도 오라클 다 다르고 뭐 다 스타일이 기업마다 달라서 준비를 각 회사마다 정보를 그래도 큰 기업들이라 정보가 좀 있을 거예요. 그 정보들을 좀 많이 찾아서 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영어와 경험을 충분히 쌓는 거,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외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되게 단위가 세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나 억대연봉이야 이런 거는 그냥 서울대 가서 나 예전에 1등이었어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 아닐까요? 워낙에 임금이 원래 센 곳이라.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다라는 거. 한국에서 억대연봉은 진짜 특별한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한 정보, 이 자료 같은 거 참고하셔서 좀 이렇게 좀 낚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모로 그냥 가끔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한국 대비 비교하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2억 이런 돈이 2억 3억 이런 돈이.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3억 되면 진짜 잘하긴 할 것 같긴 하네요. 거의 이제 평균 대비 2배니까 우리나라 치면 7천 되니까 그 정도면 잘하는 편이죠. 근데 한 2억 이 정도 수준은 거의 한 우리나라 치면 한 4,500 될라나? 그런 느낌이니까 그렇게까지 막 엄청 감동적인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되셔야죠. 아무튼 이런 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받는구나. 그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 연봉이 그 어디지?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수준이었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아는 자료로는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높았어요. 의외로. 네, 중국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케바케겠죠. 아무튼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